김성환의 시사야. 흔히 고고학 발굴이라고 하면 어렵고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지난 시간에 창녕 지역에 있는 가야 고분에서 고무대야와 빵봉지가 발견되는 등 침입의 흔적이 있었지만 무덤 밑에 무덤이 있어서 도구를 피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경북 경산에서 아주 흥미롭고 의미 있는 발굴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 얼굴 모양 토기와 소원리 유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사로 저도 좀 접하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좀 접하시기는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발굴이었는지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주일 전인데 경북 경산의 도로 공사 구간입니다. 네. 도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유적이 있는지를 먼저 이제 사전에 발굴을 하게 되는데요. 네. 발굴했더니 소원리 유적인데 그때 이제 사람 얼굴 형상의 토기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네. 3면에 얼굴을 새겨 놓았는데요. 표정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도 자료에는 달랑 사진 한 장만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3면에 얼굴을 새겨 놨다니까 한번 3면 사진을 다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사진 챙겨봤더니 좀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 석 장을 곁들여서 기사를 올렸더니 이제 신문사 후배들이 그래요. 이 표정 보면 뭔가 이모티콘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 제목을 신라시대 이모티콘 발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포장해 갖고 좀 이렇게 그 기사를 썼죠. 아니요, 포장이 아니라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렇습니까?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사람의 얼굴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아주 미묘한 차이에서 약간 화가 나 있는 듯한 표정, 그리고 굉장히 좀 익살스러운 표정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모티콘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보도자료도 보면 무표정한 얼굴이고 심각한 표정이고 말하는 듯한 얼굴이고 이런 식의 어떤 약간 보도자료를 좀 재밌게 썼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되게 무겁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랬고 어쨌든 그 얼굴 표정을 본 사람들을 보면 좀 귀엽다 뭐 이런 반응이 많았고요. 그래서 문화유청이나 경산시에서 이런 토기 얼굴 표정을 모티브로 해서 뭔가 굿즈, 뭐 기념품 같은 걸 만들면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이모티콘 같은 것도 제작해도 좋겠네요. 라는 또 아이디어들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와의 와편인가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얼굴 그렇죠. 사람 얼굴 모양, 사람 얼굴 모양 일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하죠. 그 얼굴. 그거 많이 상징물로 만들어서 또 판매도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산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앞으로 드는데요? 이제 그거를 또 어떻게 제대로 그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이모티콘이라든가 그런 굿즈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사람 얼굴 토기가 나온 것도 이제 화제를 뿌렸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며칠 뒤에도 이게 보니까 뭔가 또 하나 나왔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기 밑에 명문 목간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이번에는 또 학자들의 관심이 좀 쏟아졌습니다. 이게 어떤 목간이었길래 그래요? 이게 원래 그 이 목간이라는 게 나무 조각에다 글씨를 새겨넣는 거잖아요. 발견된 목간을 보면 뭐 94자 정도 넘는 글자가 새겨져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금요일 날 이제 1차로 판독을 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6세기에 신라의 경산 지역에 무슨 제방을 쌓았고 마을에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저수지를 만드니까 뭐 마을 사람들이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혜택을 봤으니까 당신들이 좀 그 이익금 중 일부를 할당할 테니까 내라 뭐 이런 뭐 내용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6세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1500년 전 그렇죠. 나무 조각이잖아요. 그 나무 조각이 지금 글자가 적혀 있는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익 중 일부를 내라. 이 말은 세금 내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일종의 세금일 수도 있고 근데 1년에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은 아니고 이제 제방을 쌌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분담금을 내 뭐 이런 식의 이익 분담금의 경우 뭐 이럴 것 같은데 그걸 목간에다가 적었다. 네, 적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판독은 아니니까 조금 더 연구를 기다려봐야 되긴 하지만 1차 판독을 한 거니까는요. 근데 이 당시에 이익 분담금을 내는 기준이 뭐냐? 그 토지 면적 단위가 있어요. 당 신라 시대 때 그게 결과 부인데 결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대충 한 4,700평 정도가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부는 결의 100분의 1이니까 47평 정도. 그러니까 결과 부를 이렇게 할당을 해갖고 그 주민들한테 그렇게 좀 분담금을 내라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좀 결과 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네. 당시에 신라시대 때 이 조세제도 세금은 어떻게 걷었는지 그 네. 얘기를 조금만 좀 더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지금 토지제도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거를 너무 전문적이어서 예. 저도 이제 기사를 쓰면서도 굉장히 결부제라는 게 뭐 언제 됐는지도 지금 설이 분분하고 결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4,700평인데 비옥도에 따라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그 생각할 때는 제가 배웠던 것도 네. 그렇고 그 당나라 시절에 조용조라고 조용조라고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쌀로 세금을 내기도 하고 그 우리 이제 군역이나 이런 걸로 또 하고요. 세금을 내기도 그다음에 이제 뭐 공물로 내기도 하고. 공물로 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세금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균역제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토지에다가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매겼는지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도 토지제도를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94자나 나와서 94자가 나와서 굉장히 되게 재밌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결부가 어떻고 뭐 이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그냥 아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기사를 쓴 건데 사실 그래서 토지제도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게 그 결부제라는 게 그러니까 신라 시대의 토지제도인데 이거는 뭐 통일기 이후인 한 7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6세기 중반 정도의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뭐 100년에서 150년 정도 조금 앞선 기록이네, 획기적이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되게 전문적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결부제보다는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요 목간에 나온 논답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한자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왜 논답자에 주목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자 그 답자를 보면 물수 밑에 밭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글자가 우리나라 그것도 신라에서만 존재했던 우리식 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561년에 그 창녕 지역을 접수한 진흥왕이 그 척경비를 세운 게 창녕 척경비라 그래서 그 있잖아요. 유명한 국보인데 거기서 처음으로 답자를 하면서 전답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오늘 한자의 원조는 중국일 텐데 중국에도 없는 한자를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만들어 썼다고 하는 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논을 의미하는 한자가 수전입니다. 물수자에다가 밭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7세기 때 백제 유적인데 거기 그 나주 보감리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을 보면 수전에서 뭐 70석을 거둔다라는 뭐 그런 토지 문서 같은 게 또 나왔는데요. 목간에. 근데 그 백제 목간도 논을 수전이라고 했어요. 중국식을 따라서. 근데 7세기 때니까 오히려 신라 시대 아까 얘기했던 6세기 때보다 100년 정도 뒤인데도 불구하고 백제는 수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유독 신라 사람들만 그것을 한자로 줄인 글자를 만들고는 굳이 답자를 한 건데 답이라는 게 물수 밑에 밭전자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저도 이걸 좀 말을 만든 거는 1500년 전 신라판 인터넷 줄임말이 아니냐. 예를 들면 지금 뭐 갑분싸니 소확행이라는데 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해준 그 연구자분이 경상도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경상 사람들이 이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줄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건 설마 아니겠죠. 두 자를 한 자로 줄여서 썼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또 뭐 경상 사람이든 뭐든 간에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고 또 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닐 것 같은 농담입니다. 어쨌든 고 기사가 내일 새벽 6시에 나가니까 한번 보십시오. 근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왜 근데 뭐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 어차피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한자를 달리 쓰고 그러게 말이죠. 거기에 의미를 달리 부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는 목간 자체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유물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한자 중에서 책이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한자가 발명된 이후에 대나무를 쪼개서 그 조각에다 글자를 이렇게 쭉 쓴 것이 이제 써서 꿰어서 매달아 놨는데 그 한자인 책자를 보면 그 주간을 매단 형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상형 문자거든요. 그리고 법전자라는 글자를 보면 이 글자는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책을 이렇게 놓은 그런 책상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게 이제 전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나무보다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죽간보다는 목간을 많이 쓴 거죠. 일종의 뭐 아까도 설명하셨던 것처럼 뭐 조세제도든 뭐든 문서죠, 문서라고 그런 거를 기록해 놓은 종이 같은 그런 문서 형태였다. 그게 목간이다.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자료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서라는 건 후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뭔가 윤색하기도 하고 가공하기도 하고 첨삭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 목간, 죽간, 뭐 비석과 같은 금성문 이런 것들은
사실 당대의 기록이잖아요. 조금 과장은 했겠지만 할 수도 있지만 뭔가 하여튼 1차 사례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근데 좀 궁금한 것은 종이를 발명한 게 기원후 한 1세기, 2세기 그렇습니다. 그 무렵 아닌가요? 중국에서 발명했을 때는. 근데 지금 서기 500년쯤에 있었던 지금 그 시절 얘기인데 근데 그쯤이면은 종이가 다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것 같은데요. 아주 그 공문서 중에도 귀한 거는 뭐 종이로 썼을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그 종이라는 게 기원후 105년 무렵에 황간인 체륜이 뭐 발명했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이가 대중화되지는 못했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보급은 됐지만 종이보다는 나무나 대나무가 경제성이라든지 혹은 내구성이 좀 위였을 거 아니에요. 종이라는 게 물 묻으면 끝이니까. 네, 그렇죠. 그 나무나 뭐 보관도 주가는 안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 비근한 예로 한반도에서 확인됐던 지금까지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목간이 지금까지 한 500점이 넘게 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종이였다면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남아나지가 않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다 좀 먹거나 색이 다 발해버렸거나 물 그렇게 됐을 먹으면 텐데. 끝장이니까요. 근데 500여 점이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이 숫자가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많아 보이는데. 뭐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나마 이제 좀 있는 거죠. 그 다행히 이제 목간의 경우는 습기가 많은 쪽에서 이렇게 있으면 집중 출토가 되는데 뭐 목재 이런 것들은 산소가 차단된 물속이나 뻘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부식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수천 년 동안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물이나 연못, 저수지 유적 같은 그런 데서는 목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압지라든지 함안에 있는 성산산성의 저습지 그리고 이제 부여의 저습지 같은 곳에서 이제 집중 출토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 경산에서 목간 출토된다고 할 때 그 사진 보니까 굉장히 진흙 같은데 웅덩이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우물 같기도 하지만 폐기장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뭔가 하여튼 이 뭔가 습기가 많은 곳이죠. 아,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다. 근데 그걸 발굴을 잘해야 되는데 발굴 잘못해갖고 꺼내놓으면은 완전히 또 공기에 닿으면 글씨가 확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군요. 근데 그 지금 목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중요한 공문서 역할들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외에 이 뭐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종이에다가 뭐 끄적끄적 써놓는 거랑 또 마찬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죠. 여러 가지 용도 예를 들자면 그 택배 받을 때 왜 꼬리표 같은 걸 달잖아요. 물품 꼬리표. 그런 목간도 있습니다. 그거를 뭐 물품 꼬리표 목간 그래서 제첨표라고 어려운 말로 제첨축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책이랑 문서를 찾을 때 왜 우리가 뭐 인덱스 같은 걸 꼽잖아요. 그런 인덱스 목간도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곡식을 빌려줬다가 이제 빌려받았다가 돌려받았음을 뭐 기록했을 때 어떤 그런 영수증 목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논어의 어떤 일부분을 뭐 적은 경전 목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뭐 공자할 맹자할 공부하고 뭐 이러는 거니까 굉장히 좀 지겨웠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목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주민등록증 목간 궁궐을 출입할 때 이렇게 냈던 그런 목간도 이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 거요? 그런 목간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창고 정리형 목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간이 있죠. 재밌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목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하나를 또 있는데 기타 용도의 목간으로 분류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2011년 6월에 그 부여에서 발굴이 됐는데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목간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뭐 9981, 897 뭐 얼마 그다음에 7963 이런 식으로 뭔가 숫자만 기입된 목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짐작하시겠습니까? 어떤 목간인지? 약간 저 방금 전에 느낌으로 곱셈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는데 곱셈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숫자만 나오고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이것도 물품 꼬리표 아니야? 뭐 이런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나중에 그거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건데 2016년 1월에 이제 목간학회 회원들이 그때 당시에 발견됐던 신목간들 새로운 목간들을 쭉 사례 발표를 하면서 딱 봤더니 이상하게 하여튼 44, 34, 24 이런 숫자가 나열돼서 뭔가 느낌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 그래서 거예요? 이제 다 그랬다는 거죠. 저건 구구단 목간이야 이렇게 했다는 건데. 좀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 숫자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확실하게 본 건데 이게 사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나온 유물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 중국에서 나왔는데 우리도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 중 한 사람이 그 사진자를 다 받아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마침 일요일 날인데 그 다음 날이 초등학생 자기 아들하고 이제 그걸 보면서 뭔가 패턴이 뭔지를 한번 봤다는데 좀 이상했다는 거죠. 초등학생 아들은 훨씬 깨끗한 눈으로 바라봤을 수 있으니까 숫자를. 오히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어떤 걸 발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상하다는 건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구구단은 뭐 2일은 2서부터 해서 99, 80일까지 가는 패턴이잖아요. 네. 그런 패턴이 아니고 이상하게 하여튼 99는 80일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상하게 뭐 99, 80일, 89, 72, 79, 63 이렇게 이어지고 그다음에 결과가 뻔한 1, 2, 1 곱하기 2나 1 곱하기 3이나 1 곱하기 4는 생략을 하고 예. 또 두 번째 단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8, 8은 64, 7, 8, 56, 6, 8, 48 이런 식으로 약간 거꾸로 간다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9단이면 9단, 뭐 네. 몇 단이면 몇 단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고.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 거꾸로 이렇게 오히려 많은 데서 밑으로 많은 내려가면서 적은 단으로 내려갔다고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7단을 외울 때 7, 9하고 7, 8은 이미 9단하고 8단 할 때 나왔기 때문에 7단 할 때는 생략이 돼버렸어요. 7, 8하고 7, 9는. 네. 그러니까 이제 중복된 계산을 생략하다 보니까 밑으로 갈수록 9, 9단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6단의 경우는 6, 6부터 시작해서 5, 6, 4, 6, 3, 6, 2, 6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3단은 3, 3, 2, 3. 3, 3은 9, 3, 2, 3은 6 이런 식으로 되고 2단은 2는 4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앞에 거는 다 이제 생략이 돼버리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직각삼각형이 9구단 목간이 된 거죠. 쭉 들으면서도 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9구단이 형식적인 면에서 좀 달랐던 거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외우기로 기록한 것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외우려고 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아주 오소독소하게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장사할 때 셈을 치르고 뭔가 요 9구단 표를 가지고 검산했을 것이다. 검산했을 때 사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외우거나 공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상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관리들이 딱 검산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배열표 만들어 놓고 계산할 때 맞춰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실제 활용한 어떤 흔적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정이죠. 왜냐하면 그 구구단목간 나온 게 쌍북리라는 데인데 부여. 여기가 네. 이제 백제 시대 때 관청, 창고, 공방, 관리 시설이 주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백제 말단 관리들이 예산은 정확하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뭐 이 아구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 계산대로 하면서 외운 구구단대로 정확하게 했더라도 재차 검산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겠냐. 그때 쓰인 구구단 배열표가 아니겠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1000년도 더 된 얘기인데 네. 그때도 이렇게 구구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뭐 다른 나라도 있었으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야지 계산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기타 용도의 목간 중에서는 뭐 화장실 목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하구덩이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가지고 네. 한참 헤매다가 옛날에 우리가 한번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것 네, 같아요. 화장실 할 때요. 부여 쪽에 어떤 예, 부여 쪽에서 예, 예. 이제 나왔는데 이상하게 뭔가 악취를 풍기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나무 막대 같은 그런 게 6점이나 나온 건데 이걸 네. 그 학자들은 명문 목간인 줄 알고 계속 만져보고 뭐 어쩌고 해봤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화장실에 그게 이게 뒤처리 용도였다. 네, 뒤처리 용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거 보면 학자들도 얼마나 그 좀 신주단지 모시듯이 했을 겁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00년도 더 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흔적이나 기록들을 가지고 유추해 보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유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맞춰보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숫자나 이런 게 적혀 있으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 나무만 나왔는데 뭐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간 중에서는 별하별 목간이 다 있는데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 부처님이 맺어준 인연으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세석이 10이쯤이야 가려서 못하겠소라는 그런 백제의 노래가 이 적힌 그런 목간도 하나 있었고 실제로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이게 음지에서만 돌고 출세를 못하는구나 해서 신세한탄을 하는 그런 내용이 적힌 목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근 모양의 목간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아주 고고학자들이
그걸 해석하느라고 정말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뭔가 기록되고 우리 후세에 뭔가 알려주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좀 해석해야 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게 목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예.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